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전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전장이 가자 지구에서 다른 데로 옮겨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북부 지역, 레바논과의 접경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헤즈볼라가 드디어 이스라엘 영내로 지상군을 밀어 넣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요. 또 서한지구에서도 이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이 지상군 병력들이 치열한 시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병력은 68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 파괴는 없습니다. 장갑차는 7대에 불과하고요. 차량도 26대 파괴, 특수장비는 많습니다. 14대를 파괴했고 야포도 어제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15문 파괴, 무인 항공기 격추는 36대 격추했고요. 미사일은 무려 73발을 격추 요격을 했는데 이게 러시아군이 무려 100발의 미사일을 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는 99발이라고 밝혔는데 그 중에 73발을 요격했고 26발은 요격 못하고 맞았다는 말이 되죠. 26발 맞아서 이 키우 쪽에 집중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과가 적은 건 이 우크라이나가 방공작전에 워낙 많은 미사일이 날아오니 방공작전에 집중한 이런 탓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57회의 교전을 했고 적의 공습이 매우 강하다. 미사일과 드론이 이렇게 많이 날아왔으니까 그렇죠.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들이 지난해 500억 달러나 재산이 증가했다라는 건데, 이 올리가르히는 바로 이제 전경유착된 재벌들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일부가, 올리가르히 중에 일부가 지난해 500억 달러나 재산이 증가했다라는 건데, 최근에도 뭐 우리 재벌들의 재산 세계 랭킹 몇 위 이런 보도 나왔죠. 이거 추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재산 목록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러시아 일부 재벌들이 이 전쟁을 기회로 해서 전경유착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쓸어 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러시아 미사일 100기가 키우의 집중 공격에서 민간인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23년 4분기에 제작된 미사일을 사용 중이다. 지금 이제 키우 쪽에 다량의 미사일이 들어오니까 그거 요격한 거 또는 터진 거 그 잔해를 분석해보니 이게 오래된 미사일이 아니고 완전히 새 거들이다. 4분기. 그러니까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가 4분기 아닙니까? 그 4분기에 생산된 미사일 가지고 이번 공습을 했다라는 거니 지금 갑자기 러시아의 공업 군수 생산 능력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SBU는 러시아가 과거에는 스파이, 이런 사람들 이제 포섭해서 스파이들로부터 지금 어디에 우크라이나군이 모여 있어요. 또는 어디에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받고,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공습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이 나왔는데, CCTV를 해킹해서, CCTV 우리나라도 거리에 많이 있죠. 또 키우도 또는 우크라이나도 많이 있겠죠. 그 CCTV 통제권을 해킹해서 CCTV를 돌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기 지금 많이 있네, 또는 저기에 군대가 이동하고 있네, 이런 걸 보면서 거기다가 타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CCTV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CCTV의 통제권 지금이야 각 시, 군구에서 그냥 편안하게 운영하고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전시에 적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우리도 이 CCTV 통제권에 대해서 아주 두꺼운 방어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긴급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방공 강화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고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프랑스도 우크라이나의 방공 강화를 위해 추가 무기를 지원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EU의 보렐 외교안보 수석 대표는 러시아가 민간인 공격하는 이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00발의 미사일을 키우에 쏟아부으면서 그중에 73발은 요격당했지만 많은 양이 명중을 해버렸죠. 당연히 민간인이 많이 죽었겠죠.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게 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로 헤르손 남쪽에서 러시아 신형 대포병 레이더를 파괴시켰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이거예요. 이 대포병 레이더 야스트랩 AV라고 하는 대포병 레이더인데 이걸 파괴했다 라는 전과를 자랑했고, 이걸 또 지도로 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대포병 레이더를 하이마스로 타격해서 파괴했다 라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계속 지금 이 헤르손 시내에 러시아군의 포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여기에서 헤르손 쪽으로 들어가는 러시아 자폭 드론들을 대거 격추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노바카프카 북쪽에도 러시아군이 포격을 아주 엄청나게 퍼부었네요. 이런 식으로 포격은 러시아군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하이마스로 좀 전과를 지금 거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바흐무트 북부와 클리치슈카 일대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바흐무트도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어요. 바흐무트 북부 여기 뭐 쑥 들어왔죠. 원래는 여기 M03도로 이 지역까지 우크라이나가 밀고 나갔었는데 이게 지금 이만큼 들어와서 차시브야르가 위험해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클리치슈카, 여기도 클리치슈카 북쪽에 지금 쑥 들어온 모습을, 러시아군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격은 여전히 러시아군이 우세한 바흐무트 지역의 포병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러시아는 아우디우카 서부의 우크라이나군 보급로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아우디우카가 있고, 아우디우카 이 서쪽으로 지금 한 라인만 보급로가 있죠. 그런데 북쪽에서 밀고 내려가고 있고 남쪽에서 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M0542 도로 이거 하나만 지금 끊어지면 이제 보급로 없는 거예요. 보급로가 없는 걸 떠나서 이 내부에 들어있는 부대들의 탈출로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출로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 아래 위로 모으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우디우카 절대 사수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뭔가 아우디우카에 대한 결심을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보겠습니다. 자, 이 전황 지도 보면 북부 지역, 와디가자 북부 지역은 뭐 조용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피신해라 라고 하는 방송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중부 지역에 폭격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남부 지역에도 공격이 또 포격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와디가자 남쪽으로 이스라엘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 가자 지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 지상전 전사자가 4명이 추가됐는데 그 중에 3명은 기존의 부상자들이 이제 며칠 지나서 사망한 이런 상황이라고 하고, 전투를 통해서 전사한 전사자는 1명, 그렇지만 부상자 사망한 것을 포함해서 4명이 추가로 전사해서 누적 175명의 이스라엘군이 지상전 개시 이후에 전사했다라는 거고요. 미 국가정보국 DNI는 하마스가 알시파 병원의 지휘센터를 이용해서 전투에 사용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해서 이스라엘군이 알시파 병원을 공격한 게 전쟁 범죄가 아니고 하마스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병원을 군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객관화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전 통보 없이 베이루트에 공습한 이스라엘에 항의를 했고,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텔아비브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이 방문 일정을 취소했어요. 왜냐? 이 베이루트를 폭격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스탑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급냉하고 있고, 미국에 통보하지 않고 미국과 의논하지 않고 지금 베이루트를 공격해서 완전히 지금 이 헤즈볼라가 지상전을 개시를 해버렸으니까 미국의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불똥이 튀어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쾌해하고 있는데,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그 관련한 문제를 보도를 했어요. 특히 미국이 이 두 사람, 그러니 스모트리치, 이 안경 낀 사람인데 스모트리치 국토안보부 장관과 벤 그비르, 이 사람이 이제 재무장관이에요. 이 두 사람이
지금 네타냐후 연정의 아주 강경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자 지금 밀어버리고 여기다 정착촌 세우자라고 주장할 정도로 굉장히 강경파들 아닙니까? 이들로 인해서 또 이들을 비난하는 미 정부,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급냉하고 있다라는 지금 관련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의 기사입니다. 하마스는 마쿠 협상을 중단했다. 이스라엘 측과 협상할 수 없다라고 선언했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알려드렸었죠. 모사드가 하마스와 마쿠 협상을 하면서 40에서 50명의 인질을 석방하고 일시 휴전하는 이 협상을 모사드가 하고 있었는데 그거 이제 안 한다 라고 된 거죠. 왜냐? 지금 베이루트를 폭격해버렸으니까 거기에 하마스 랭킹 3위가 지금 제거된 거죠.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협상 끝이라고 선언했고, 솔레이마니 이란의 쿠드스군 사령관이었죠. 그 사람이 죽은 지 3주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1월 3일을 죽었어요. 2021년 1월 3일. 그래서 이라크 전역에서 보복 맹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솔레이마니가 죽은 지 3주기 되는 거의 비슷한 시기 1월 2일 야간에 지금 이 하마스를 비롯한 이 세력들이 베이루트에서 또 대규모로 폭사를 했으니 이제 이 시아파 무슬림들이 굉장히 이제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미 국방부는 10월 17일 이후에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미군 기지가 총 117번 피습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보도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알 아사드 기지 같은 경우에는 24번 공격받았고요. 아르빌 기지 같은 경우는 15번 공격받았고 등등 해서 18번, 16번 등 해서 총 다 합해서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가 117번 공격받았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죽었죠. 미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아직도 좌시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뭐냐? 라는 겁니다. 이게 미국 맞냐? 라는 거죠. 미군이 죽었는데 참 희한합니다. 자, 버니 샌더스.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사람이죠. 민주당의 극좌파. 이 사람이 양측 균형이 안 맞다.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하는 거 중단해라. 아니, 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균형이 맞아야 되죠? 그게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래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스라엘 지원하는 거 중단해라 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무튼 이 극좌파 버니 샌더스가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고요. 후티는 바벨만데브 해협에서 대함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다행히 피해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폭격 마크 있죠. 여기 이 지역에 상선 쪽을 향해서 후티가 대함 탄도미사일 3발 쐈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엉뚱한데 바다에 그냥 퐁당퐁당 빠져서 피해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영국의 보안당국, 즉 경찰과 MI5는 반유대 친하마스 조직들이 런던에서 대규모 폭동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유대인들 조심해라. 왜냐, 이제 테러나 린치를 당할 수 있으니 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자, 이러면서 뭐 폭동하는 척 하면서 또 상점 약탈하고 또 그러죠. 그 상점 약탈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의사 표현하는데. 자,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의 첩자 혐의로 수십 명을 무더기 체포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정말 지상전이 개시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국경에서 보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월 2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이스라엘군의 하마스 고위 지도부 제거 작전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공식 성명을 발표해 보복을 선언한 직후 국경 지역에 지상군 병력을 투입하기 시작했고, 하마스는 물론 외부 민병 세력이 대거 잠입한 서한 지구에서도 시가전이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전장이 옮겨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1월 2일 하마스 최고위급 관료 중 한 명인 살레 알 알루리를 비롯한 고위 인사들을 무더기로 제거한 사건에 대해 헤즈볼라를 비롯한 중동 지역 시아파 무장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무력 보복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 북부와 서한 지구에서의 지상전이 빠르게 격화되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1월 3일 리포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월 2일 저녁 기종 미상의 드론 또는 미사일을 사용해 베이루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업무용 건물을 공격했는데요. 이곳에서는 하마스와 레바논 이슬라믹 지하드, 헤즈볼라 관계자들이
북부 전선 확대를 위한 작전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헤즈볼라 측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사망한 인원은 7명으로 하마스 서안지구 사령관 살레 알-아루리, 알-까삼 여단 레바논 지역 사령관 사밀 알-펜디, 하마스 사보타주 조직의 사령관인 아잠 알-아크라, 이스마일 하니에의 군사 자문 역할을 했던 마흐무드 자키 샤힌, 레바논 현지에서 헤즈볼라와 연락망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던 마흐무드 아 레이스, 마흐무드 브세사, 아메드 하무드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레바논 수도 한복판에서 7명의 동료들이 사망하자 헤즈볼라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헤즈볼라 대변인은 적과 저항의 축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위험한 상황들이 전개되는 동안 우리는 여러 날 동안 크고 아름다운 인내를 거듭해왔다 라며 신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승리가 가까워졌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우리는 대응과 응징 없이 이 범죄를 결코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 자랑스럽고 확고한 서약을 위해 이미 방아쇠에 손을 얹고 최고 수준의 전투 준비 상태에 들어갔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 성명 발표 직후 지상군을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헤즈볼라 지상군은 현지 시각으로 1월 2일 오후 11시경 이스라엘 북동부 국경 마을인 미즈가브 암 정착촌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는데요. 1월 3일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격렬한 총격전과 대전차 미사일 발사, 포격 등의 교전 행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헤즈볼라의 이 같은 선언이 지난해 12월 11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경고에 따른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나스랄라는 당시 연설에서 시오니스트들이 레바논 땅에서 암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결단코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중동 지역 오신트 소식통들은 최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지상군을 대거 철수시키고 이들을 재정비하고 있는 이유가 헤즈볼라의 이 같은 움직임과 북부 국경 전선, 서안지구 전선에서의 전쟁 확대에 대비한 조치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전쟁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한 지 지금 2달 돼 가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국경 지역 헤즈볼라 장악 세력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쳐들어 왔습니다. 바로 어제 알려드렸던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폭격해서 이 최고 수뇌부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관계자들을 7명을 폭사시켜버렸죠. 하마스 정치국 위원 겸 서안지구 사령관, 하마스의 넘버 3 제거되었고, 알-까삼 여단의 레바논 지역 사령관 제거되었고, 하마스의 사보타주 조직 사령관 제거됐고, 하니에 군사자문력, 그리고 레바논 현지 이 연락책 등 해서 7명이 제거가 된 거예요. 이 명단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지금 이 국경 지역이 다시 뭔가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도 사실은 이 국경선 쪽에만 포격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이 국경 위쪽으로도 제법 내륙으로도 폭격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헤즈볼라들이 좀 폭넓게 기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고, 헤즈볼라가 공격한 것도 이게 빨간색으로 여기저기 지금 있죠. 있는데 특히 지금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헤즈볼라가 지상군을 밀어넣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로 지상군을 밀어넣어서 실제로 이스라엘군과 이 헤즈볼라가 근접 총격전을 하고 있고, 대전차 미사일로 이스라엘의 초소들을 공격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서안지구에서도 더욱더 상황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 서안지구 쪽으로 요르단, 시리아를 거쳐서 서안지구 쪽으로 카타이브 헤즈볼라, 이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들이죠. 그들이 지금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가 계속 알려드렸었고, 또 지금 제거된 자가 이 서안지구에 있는 하마스 사령관 아닙니까? 그러니 서안지구에 있는 하마스들이 더 들고 일어나서 전투가 지금 격화되고 있고, 체포도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헤즈볼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는 전쟁한다 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지난 12월 11일 헤즈볼라 수장인 나스랄라가
레바논 지역에서 뭐 암살 같은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이거 바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었어요. 그러니 그 나스랄라의 권위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헤즈볼라는 선전포고에 대한 자신들도 역선전포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바로 선전포고다 했는데 이 암살 그걸 넘어서서 완전히 폭격을 해서 7명을 순식간에 제거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확전되어 버렸다.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항의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혼자 지금 일을 저질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헤즈볼라도 이제 반응을 해버렸습니다. 작용 반작용이 생겨버린 것이죠. 이제 가자지구에서 확전되는 상황까지 가버렸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께 조사해서 발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 제가 대담 프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도 좀 드리고 또 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동훈 테마주 같은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하다 보니 아니 뭐 신인균의 국방TV에서 국방안보에 전담해야지 여기서 정치가 웬 말이냐 주식이 웬 말이냐 경제가 웬 말이냐 이런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죠. 그리고 뭐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의사가 있으셔서 혹시나 제가 따로 저도 사실은 뭐 이 정치적 스탠스도 있고 또 정치적 시야 또는 시각 다 있죠. 하고 싶은 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또 하면 좀 원래 스타일이 좀 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RPM은 R은 right입니다. 제가 right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P는 political 정치죠. M은 money. 그래서 또 RPM이 이제 자동차 엔진 회전수 아니겠습니까? 분당 회전수. 그래서 동력으로 상징되고 그래서 이 뭐 우파 정치의 동력, 정권 재창출의 동력, 뭐 또 삶의 동력, 뭐 이런 차원에서 신인균의 RPM 뭐 이런 가칭 이런 채널을 따로 만들어서 아예 정치나 뭐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완전히 그냥 이 국방TV에서 빼내서 이런 채널에서 전담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 댓글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뭐 그냥 귀찮게 따로 만드냐 그냥 여기서 해라 라고 하시는 의사가 있으시면 그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잘 생각했다 좀 따로 해라 이 국방TV는 국방안보에 좀 전념하자 라는 의사가 있으시면 의사를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제가 참조해서 이렇게 독립을 하든 계속 하든 결정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